써머리가 항상 안 좋으니까 좀 예쁘게 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유선아 다양무 디렉터 이정입니다. 전 제 인생에 지금 42이에요. 42인데 딱 9개월의 직장생활 그리고 9년의 자영업 그리고 유선아 지금 5년 이제 3개월 차 접어듭니다. 제가 해본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솔직하고 가장 투명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오는 사업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예전에는 그게 약간 허무맹랑하고 우리 동생이 얘기했던 뭐 개나 소나 저렇게 되게 말이 쉽지 저렇게만 되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레버리지 말이 쉽지 저렇게만 되면 인생 대박나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지 내 일이 되지 않는 거거든. 제가 그 플랜을 조금만 이따 풀어드리고 요 얘기를 함에 있어서 현정이더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유산화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솔직하고 투명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돼요. 뭐 지금 뭐냐면 아직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렇더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상식선에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직장생활 해요. 대기업 들어가시겠어요? 중소기업 들어가시겠어요? 이름 모르는 개인 사업자 들어가시겠어요? 대기업이요. 그죠? 내가 네트워크가 아니라 방판을 해. 혹은 내가 어쨌든 무슨 뭐 매장을 해. 제대로 된 제품 파시겠어요? 어쩌기 떠주기 파시겠어요? 이름 모를 제품 파시겠어요? 그죠? 자, 두 개가 똑같다고 쳐. 대기업이야. 똑같은 제품을 팔아. 돈 많이 주는 데 가겠어요? 돈 안 주는 데 가겠어요?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방판이든 네트워크이든 그냥 일반 자영업이든 직장이 똑같은 거예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최고라고 얘기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넘어가서 내가 이걸 진짜 사업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가들이 말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제가 유산화 사업할 때 2개월 반 정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책을 보고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고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제가 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오르락내리락 자료를 알아보는 과정을 저는 2개월 반 만에 빡세게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걸 알아보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되나? 안 되나? 내가 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그게 익숙하니까 굳이 내가 새로운 것? 누군가가 나를 다단계한다고 약간 오해하는 것 같고 그 느낌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제 기준의 상식. 결국은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일이든. 저는 제 심성이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남 해코지하고 아닌 거를 권하는 일은 사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법 피라미드나 뭐 코인 다단계나 이런 거는 못해. 체질상. 그게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근데 합법적인 선에서 상식선에 맞는 나의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요. 저희 가족처럼 대기업, 외국계 회사, 은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해본 자영업일 수도 있고요. 아까 분양대회에서 얘기했죠. 저희 홍보회 사무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일도 많이 봤어요. 저 주식도 받고 펀드도 받고. 근데 그 일들은 일을 했을 때는 돈이 나오고 일을 안 했을 때는 땡인 일들이에요. 누구나 꿈꾸는 건물주 하고 싶죠. 그 건물 하나 살려고 지으려고 쎄 빠지게 직장생활하고 그 돈 모아서 조금 모아서 불려서 대출 받아서 건물 하나 사고 아파트 하나 사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일반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평생 지금 하는 일에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어, 서울 시내에 있는? 기본 10억이 넘는데? 못 사. 그 10억을 직장 생활하면서 스톡 옵션 말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설상가상 그 10억짜리를 내가 엉덩이 깔고 살면서 20억, 30억짜리 건물에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로또 사는 거거든, 사실. 로또도 이제 그거 못 사.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로또 사봤거든요. 유산하고 로또 안 삽니다. 그 5,000원 아까워요. 헬스팩 2%를 먹지 차라리. 근데 그러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제가 그 전단지 한 장을 받고 유산화를 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말했던 제가 알고 있는 경제활동의 모든 것들을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저희 선후배, 저의
30 중반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 사실은. 근데 뭐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월급을 많이 줘요. 근데 결국 시간당 페이가 조금 높은 것 뿐인 거지 우리가 말하는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야. 그래도 저희 집은 부동산 투자도 하고 펀드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사실 쟁쟁한 동생 덕에 그런 재테크를 우리는 일찍 눈을 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 몇십억짜리 건물 하나 사는 건 언감생심이라고. 한 60, 70대 돼서 대박 몇 번 터트려가지고 잘 물고 물려야 가능한 거지. 상가 하나 물리고 뭐 아파트 한두 개 프리미엄 못 받고 하면 사실 그 세금 떼는 거나 이자 내는 거나 그죠? 근데 제가 해본 유사나 제가 알아본 유사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아는 경제활동 중에 사실 다단계는 눈여겨 보지 않았거든. 혹시 이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 호기심이었어요. 내가 하찮게 보는 그때는 뭐 영업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서 영업적인 일들을 많이 받고 접해봤으니까 실제로는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근데 우리 흔히 아는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뭐 이렇게 뭐 사람 잃는 일이고 뭐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돈이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서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긴 있잖아. 내가 안 들여다봤을 뿐이지. 뭐가 다를까? 내가 조금 하찮게 봤던 이 일이 혹시 내가 찾고 있던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그 호기심에서 시작된 게 2개월 반이 된 거니까 알아보는 과정. 지금 반복적으로 저희가 레버리지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유사나 수익 구조를 떠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 수익,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 시간당 페이. 연봉은 결국은 시간당 7,000원짜리나 7만원짜리나 70만원짜리나 차이일 뿐이거든. 근데 이것이 아닌 권리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작권 수익, 혹은 건물로부터 나오는 월세 수익, 혹은 그런 지적재산권, 책을 써낸다든지 음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권리적인 수입을 모두 원합니다. 꿈같은 이 수입. 왜? 결국 이 수입을 원하는 이유는 돈이 돼요. 근데 죽어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감 인생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적인 자유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건강 챙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일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돌고 본인이 막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 몸이 상해. 시간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요. 진짜요? 그리고 뭐? 돈 없고 시간 없으면 건강도 못하고 그 건강이 악순환이 되는 거야. 대물림이 되는 거야. 선생님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상담 가족 코칭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상담적 일을 하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마음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저도 제가 경험했죠. 돈 벌러 쫓아다니니까 자식이랑 보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럼 당연히 자식의 건강을 못 챙겨주는 거예요. 우리 지용이는 라면만 먹었지만 헬스팩과 함께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개가 맞물려야 우리가 원하는 인생. 그걸 보고 우리는 약간 이런 말을 쓰죠. 자유. 사실 자유랑 저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제 인생에선 자유, 도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닿지 않는 단어들. 그 책에서만 있는 거. 자유 와닿아요? 아이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육아로부터 이런 것만 와닿지. 뭐 자유함의 삶, 도덕적인 삶, 남의 거 훔치지 마라, 남 때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는 그런 개념의 얘기들이었다고 사실. 그러니까 뭐 꿈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레버리지라는 원리로 돈을 버는 방법. 이건 유산화뿐만 아니에요. 레버리지로 원리로 돈을 버는 걸 복제시키고 축적시킨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레버리지로 돈을 버는 걸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백종원 비유하잖아요. 백종원이 500개의 백다방이 있어. 한 매장마다 500잔을 한 달에 하루에 팔아. 그럼 백종원은 500개를 세팅해놨잖아요.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앉아서 몇 잔을 팔아? 25,000잔을 파는 거야. 25만 잔을 파는 거죠. 25만 잔을 팔 계산은. 25만 잔을 파는데 예를 들어 내가 백다방 사장이면 그 25만 잔을 팔려면 얼마나 걸리겠냐고. 그죠? 혹은 내가 사 먹는 소비자라면 그 25만 잔을 내가 먹으려면 죽기 전에 먹겠어요?
내가 맥도날드 자주 가거든요. 제가. 그래도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레버리지인 거예요. 결국 뭐 내가 두 명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이 두 명도 두 명과 함께 일을 하게 돼요. 이 두 명도 두 명과 함께 일을 하게 되고요. 이 두 명도 두 명과 함께 일을 하게 돼요. 뭐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프라. 그러면 봐봐. 내가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늘어나죠. 이게 더해지는 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첫 번째 달에 혼자 가입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냥 유산화 말고 떠나서 내 레버리지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내가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두 명을 찾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잖아. 결국은 12가 되면 12달이 되면 1024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12년째 되면 이 정도 인프라가 쌓이는 거야. 12개월이면. 그래서 느리디 이걸 1년씩이라고 해요. 그럼 12년이면 이 인프라들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1년에 나는 한번 올해는 나만 공부해. 내년에 뭐 공부한 걸 가지고 두 명을 찾아. 그 후년에 이 두 명이 두 명을 찾게 해줘. 그래서 12년이면 이만치 가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유산을 하시면서 8년, 10년에 뒤늦게 막 루비가 골드 가시는 분들이 이런 원리인 거예요, 사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 밑에 예를 들면 1024명의 인프라들이 모였어요. 12개월 만에 모았던, 12년 만에 모았던. 저는 1시간 만이래요. 이 레버리지라는 원리가 나는 1시간만 일하는데 결국은 내가 1020시간을 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레이터스 팀 산하의 홈미팅이 한 10군데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꾸준히 진행이 왔다리 갔다리 약간 하지만 그럼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한 7, 8명 정도 7명이라고 잡을게요. 작게 잡아서 7명에 10개면 70개예요. 그죠? 나는 1시간 여기서 홈미팅을 하는데 70시간 70명의 인프라들이 나와 함께 일을 하는 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 이게 돈이 돼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셨죠? 잠깐만. 제가 아까 현정 리더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내용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레버리지, 유산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4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뭐? 제품 써요. 생각해봐봐. 제가 연봉 3억이거든요. 근데 40만 원만 내가 필요한 제품을 먹고 쓰면 연봉 3억을 준대요, 본인한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세상살이에? 없어요. 그 있다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디냐? 와, 진짜 다람쥐니까 저런 소리 한다 라고 생각하면 내게 아닌 거야. 그런 일이 있어? 진짜? 뭔데? 자료 좀 줘봐 하고 알아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사업이나 제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 인프라들을 모으는 걸 우리가 아까 말한 교육사업,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시간 안에서 이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많이, 간단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인프라에 대한 자산, 그걸 지적 재산권처럼 인정해주기 때문에 권리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유산화로 보면 인프라 자산이 결국은 나의 유통자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쓰는 매출로 인해서 나의 전체적인 매출이 잡히는 거. 나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밑으로 생기는 유통자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밑으로 생기는 유통자산. 근데 그들이 나처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자, 제품 파는 일은 아니라 그랬어요. 영업적인 방판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건 좀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은 왜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품이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을 오해하시거든.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가 먹어봤던 제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돈을 안 벌어도 내 돈 주고 사 먹이고 싶은 사람들 한테 권했더니 돈이 들어와. 희한하게.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런 수익 구조더라고. 내가 먹고 쓰는 거 좋은 걸로 바꿔 먹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걸 권해서 바꿔 드시게끔 도와드렸더니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나의 수입이 되는 거더라.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수입만큼 그 인프라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만드는 걸 배워서
가르치고 배워서 가르치는 게 이 일의 핵심이더라.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시작해 라고 하는 게 정확한 나의 사업의 결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중간 생략 바로 다 생략해. 제품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 중간치는 아예 없어졌어. 이 표현을 조금 잘 캐치하셨다가 파트너님이나 본인 이야기 속에서도 잘 전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 돈 주고 사 먹이고 싶은 사람, 돈 안 벌어도 먹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만 제품을 공유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가족, 지인. 그죠? 사실 돈이 문제지 돈만 많으면 돈 안 벌어도 유산을 리셋하고 온 식구 시켜주고 싶잖아 솔직히. 친정엄마 시키려니 시어머니 눈치 보이고 그죠? 다 그렇거든. 나만 하려니 남편 눈치 보이고 엄마 시켜들려 아빠 눈치 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만큼 제품의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제품을 팔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좋아야 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인 거고 그 다음 교육사업이라고 그랬어요. 후원. 그죠? 근데 이 후원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시스템에서 해야 돼요. 안스판사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사람이 시작하지만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교육받지 않은 인프라들이 마치 교육받은 것처럼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그들은 그들이 그만둘 때 절대 본인이 못해서 안 해서 그만둔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건 이렇게 팀을 짜서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 팀 안에서 이게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거고 이 팀 안에서 후원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고 혼자 못 가르치는 부분은 같이 가르치는 거고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공유하고 싶게끔 누군가의 제품 사례라든지 좋은 케이스들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또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결국 교육받지 않은 인프라들이 마치 자기가 그대로 교육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가르쳐요.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뭐 레버리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발 혼자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화 1270억 매출을 만든 장본인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사업을 제대로 배워서 후원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본인이 조금 찌끔찌끔 해본 그 경험치로 가르쳐주면 근데 희한한 건 유상화가 워낙 제품이 좋으니까 일어나기는 해 레버리지가 아예 안 일어나면 생각도 안 할 텐데 자기가 짜끔짜끔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시간 없다, 뭐 없다. 근데 사업을 한다면 나는 그랬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현정이단이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금 우리 저기 누구지? 용재 리더님 유산화 보상 이제 몇 번 들어봤잖아요. 만약에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취직해서 일하는 그 시간을 오로지 유산화로 투자를 해. 생계랑 상관없어서 그 하루 10시간 정도를 유산화로 투자하면 6개월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골드 학교 갔죠? 500만 원 벌어봤어요? 그래 안 벌어봤어요. 근데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되게 솔직하고 투명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유산화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가 배운 만큼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고요. 내가 배운 만큼 이 두 가지가 되는 일이 이건 하면 되잖아 사실은. 이건 하면 돼. 근데 사업적으로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 판매, 공유랑 비슷하게 사람들이 자꾸 팔죠. 영업 판매가 아니라 사업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인데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인프라들은 이거에 집중한다. 그리고 본인의 방법대로 공유하고 본인의 방법대로 판매를 해요. 사업의 핵심 뭐라고? 이거라고. 이건 시간 안에서 쌓여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잘못된 방법 혹은 내가 시간 투자를 안 해. 그럼 당연히 복제가 안 되고 쌓여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 일이 처음에 시작해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천천히도 쌓아갈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큰 사업의 사이즈를 보고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싶다면 정확한 본인의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막 지금 막 6개월을 골드갈 것 같잖아. 근데 1년, 일주일에 아무도 안 만나. 후원도 안 하고 시스템에도 안 나오고 공유도 안 해. 지만 먹어. 예를 들어. 이러고 1년이 지났어. 이게 생기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뭐 지만 먹어도 얼굴이 좋아지니까 주변에서 자꾸 물어봐서 이게 돼. 유산화. 희한한 거. 그잖아. 그치?
자료를 줬는데 소비자로 줬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겠대. 있기는 한 100명 중에 몇 명은. 근데 그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속도랑 이 속도랑 다르죠. 그죠? 손현숙 리더님이 말씀하신 두 분이 있어요. 본인이 그냥 내 얘기가 신기해서 어디 가서 했어. 한 분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저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같이. 그리고 처음은 너무 머쓱하니까 나랑도 안 친하니까 선생님이 홈미팅 몇 번 좀 따라와 주세요 해서 계기가 된 거고, 한 분은 본인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고 나를 만나본다 해서 만나보신 분이 저분이세요. 봐봐, 제품 조금 먹었는데 본인이 사업의 1도 몰라. 근데 뭐 내 얘기, 나의 그 제품의 공유가 아니라, 근데 뭐 나와서 이제 몇 번 보셨으니까 알겠죠. 저분이 자기 돈 벌자고 더 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진짜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본인이 본 그 몇 년치를 얘기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처럼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 안에 무언가가 쌓여가야 하는 게 이 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거든요. 아까 그 얘기를 했어. 공적인 부분. 참 이상한 건 사람들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내가 내 돈 버는 걸 내가 내 돈 번다고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 오늘 아침에 김선수 분이 얘기해준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김지연 리더님이랑 수요일날 오전에 오시는 리더님이 계신데 저랑은 인연이 5년 정도 됐어요. 제가 유산화 굉장히 초반에 자주 가던 커피숍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희대 후배인 거예요. 제가 의상학과고 거기가 호텔 무슨 그 경영학과 같은 거였거든. 호텔 무슨 과였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경희대 선후배여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언니는 경희대식이나 나와서 다단계 왜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넌 경희대식이나 나와서 커피숍 왜 하냐? 돈 벌려고. 나도 돈 벌려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어려워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굳이 내 마음이 좀 편하고 따뜻해졌으면 하니, 그리고 사실이기도 하니 뭐 돈을 버는데 거기에 플러스 아이들의 도서 활동, 아이들의 어떤 인상의 교육, 이 플러스 되는 거죠. 자, 선생님 돈 벌려고 가야 하시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가야는 하지만 누군가의 학습 습관을 잡아주면 인생의 어떤 멘토의 개념으로, 그죠? 자, 셀트리온에 뭐로 들어갔어? 돈 벌려고 들어갔잖아. 근데 뭐 우리 회사가 개발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등쳐먹는 거 아니라고. 근데 사람이 왜 하필이면 다단계 하면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야. 자, 유산화는 돈 벌려고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일입니다. 공적인 그게 필요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이로멘츠 박사님처럼. 그리고 유산화는 내 돈 벌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돈을 벌어주는 사업이에요. 그죠? 이렇게 공적인 일이 어딨어? 마이로멘츠 박사님 유산화에서 월급 안 가져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도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서 무언가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공적인 것과 나의 개인의 어떤 실리를 취득하는 게 맞물려 가든 맞물려 가지 않든 우리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해요. 그게 죄스러운 게 아니라고, 성스러운 거라고. 많은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하찮시 여기면 저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좋아하고 나 돈 좋아한다, 나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내뱉어야 그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나쁜 인식들이 사로잡혀서 뭐라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 뭐 나쁘게 해서 돈 벌었을 것 같잖아요, 약간.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이 막 되게 이상하고, 제가 다이아몬드예요. 한 달 이 정도 벌어요. 그럼 뭐 막 이상하게 막 꽂아가지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고 솔직한 사업입니다. 시간 대비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저는 다른 사람들의 배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 권리적인 수입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가지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 여기 안 되거든요. 한 3-4명? 유산화 한국에서. 그리고 빠른 사람들이 6-7년이라고. 그리고 더 늦은 사람은 9년, 10년이라고. 사실 다이아몬드 수입까지. 이 인프라를 만드는 방법. 근데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데도 본인이 꽁냥꽁냥 자꾸 본인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유산화 수익 구조 들어갑니다. 10분 정도 남았을 거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그걸 해주려고 했었어요. 자, 기본적으로만 얘기 드릴게요. 유산화는 2만 원을 내고 BC 회원, 비즈니스 회원으로 인디펜던트 디스트리뷰터로 가입을 하시면 독립적인 유통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자현으로 가입이 되고요. 주정산, 주 마감이 아닌 주지급 주정산 회사의 유산화. 매주 마감을 칠 수가 없어요. 일단 상식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가게로 인해서 두 줄로 내려가는 방식인데요. 가게 하나와 세 개의 가게 중에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두 줄로 내려가는 것 중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인프라들이 구축돼서 유산화를 먹고 쓸 매출들이 쌓여가게 되면 큰 것과 작은 것이 생기는데 누구나 다 똑같이 작은 것에 20%로 줍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막 50%를 주지 않아요. 다 똑같이 20%를 줘요. 그럼 뭐 시작한 시점과 직급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이 인프라를 만드는 노하우만 쌓아서 복제시키고 축적시킨다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은 실적은 2월이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 대부분 네트워크는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앞을 막 찌를 수 없다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실상 보고 계시잖아요. 제 스폰서님이 제 남편이거든요. 나중에 전해 들으세요. 제가 그분의 14년, 물론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긴 했지만 14년 동안 한 것에 거의 수입의 2.5배에서 3배 가까이를 저는 4년 만에 만들었어요. 그죠? 왜? 이걸 빨리 잘 한 거야.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스폰서님이 5년을 팔아봤다 그랬잖아요. 돈 안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환자 찾지 말라. 왜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뭐 후원하고 시스템 안에서 2년간을 했더니 1,000만 원이 만들어지잖아. 그동안에 있었던 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어쨌든 경험이 되긴 한 거예요. 복제된 거예요. 본인 머릿속에 축적이 된 거예요. 그 환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험들. 자, 그렇게 돼서 똑같이 레버리지 원리처럼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궁극은 이 유통자산을 늘려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말했고요. 결국은 매출이 기본적으로 쌓여가면서 이 가게가 하나가 차면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입, 그리고 두 개가 차면 플러스 800만 원의 수입, 그리고 세 개가 차면 900만 원. 제가 지금 제 수입이 이 세 개를 합친 거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가게들을 채워나가면서 이 수입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가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40만 원만 먹고 쓰면서 맥시멈 BC라고 하는 가게를 무한대로 늘리고 수입을 무한대로 만들고 보너스를 무한대로 만들고 직급도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라는 유일한 조건이 뭐다? 40만 원. 아까 제가 얘기했죠. 40만 원 먹고 쓰면서 연봉 3억? 40만 원 먹고 쓰면서 연봉 70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있어요. 우리 집 15분 거리에 살고 계셔. 이게 가능한 일이 유산화예요. 근데 시작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먹고 있죠 지금? 패스팩?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샴푸 아직 안 써봤죠? 네. 유산화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이에요. 5점. 5점. 자, 5점짜리 제품을 내가 먹고 썼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이 레버리지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유산화가 좋아서 가끔 거짓말 같은 상황들이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점이 레버리지 되는 거예요. 내가 써보니까 좋아. 샴푸 써봐. 샴푸가 전달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되겠죠. 예를 들면 BC로 가입이 돼서. 근데 예를 들면 헬스팩을 먹었어. 그만큼 제품이 공유되고 그만큼 그 사업의 사이즈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55점. 이렇게 전달된다고. 매출이. 자, 우리가 3BC 500점 정도로 가입을 하죠. 3BC 전 제품 체험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명씩 복제되고 축적돼서 쌓이면 5,000점 덱스아웃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오토식 그리고 플러스 신규 매출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매출은 신규 매출 더하기 기존 사업자, 우리가 얘기하는 오토식 매출이거든요.
처음에는 얘는 제로고 얘로 가는 거죠,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올라가고 얘가 없어도 이 매출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의 신규 매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오토시 매출이 생기면서 이 인프라들이 소개하는 신규 매출이라는 거야. 그게 레버리지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머리에 대한 그 로드맵, 일머리, 마인드맵, 뭐 브레인스토밍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조금 드리냐면 9월 코아에서 강의를 하려고 제가 PPT를 어제 오늘 조금 손보다가 와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전반적으로 있어야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화 팔지 말라는 얘기가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결과를 반드시 레버리지로 권리수입을 만들어서 나의 인생에 대한 자유함을 살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답게 유산화를 유산화답게 해서 그 유통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그 방법을 찾아서 복제시켜 축적시켜. 그냥 망고땡으로 하면 돼.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 하는데 내가 아는 내 남사친이랑 닮았어. 내 남사친이랑 나 제일 친한 그런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이랑 좀 닮았어요 제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가는 건 아니죠 이거. 보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어쨌든 결국은 유산화는 내가 필요한 거 먹고 쓰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는 뭐 전업주부이긴 하나 지금은 주부이긴 하나 다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사업 사이즈를 정확하게 보고 네트워크 비전을 봤다고 하더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급한 건 그 일이라고, 그 직장생활, 그리고 뭐 그 자영업. 평생 인생 마감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유산화를 하지만 눈앞에 닥쳐있는 게 인생 마감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요. 지금 송 선생님도 그랬고 회사 다닐 때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저는 그 결단을 그러니까 시작하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왜 그거 출근 안 한다고 하고 열로 출근했거든. 난 1,000만 원 이상 수입 놓고. 왜? 이걸 안 이상은 그 짓을 안 하고 싶었어요. 전 솔직히.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웠어. 이것만 빠르게 내 인생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거기에 목매달고 남겨놓고 왔던 내 동생 셋째 언주골드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폐차트 차 불러가지고 거의 1억 가까운 재고를 버렸어요. 결국은. 그걸 현금화 시키려고 내 동생은 사무실을 냅두고 나만 유산화를 하는데 현금화가 되나? 내 마음처럼 안 되지. 그래서 뭐 야 그냥 그 1억 내가 벌어서 줄게 하고 다 가게 정리하고 매장 정리하고 쇼핑몰 다 정리하고 그 누구한테 팔 수도 있거든. 우리 쇼핑몰이 굉장히 크게 잘 됐던 쇼핑몰 몇 개씩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냥 일승을 다 싹 정리해버렸어. 그리고 진짜 쓸 거 내가 홈쇼핑이래. 홈미팅에서 막 나눠줬던 적 있어요. 슬리퍼, 막 앞치 막 이런 거, 쿠션, 이불 그게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뭐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조차도 귀찮은 제품들은 그냥 폐차 땡처리로 다 팔아버렸어. 근데 그러한 강단이 있어야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입함과 동시에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3개월 정도 지금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일 열심히 하세요. 당연히 잠 안 자야지.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근데 3개월 안에 뭘 결심하시는 줄 아세요? 와, 씨. 이렇게 한 6개월, 1년만 하면 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평생 500 안 벌어봤잖아. 근데 예를 들면 3개월 미친 듯이 새벽에 일했어. 예를 들면 유산화 일을. 낮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뭐 한 150, 200이 벌려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대기업 들어가서 5, 600을 500부터 못 벌죠. 4, 500을 벌려면 대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스펙 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냥 일 말고 몸으로 하는 일 말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본인이 3년의 경험을 쌓아서 월 1,000만 원, 1,500을 번다 하면 손을 놓는 순간 땡이잖아. 근데 그 돈이 크고 내가 생활하고 나도 내가 먹고 쇼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 좀 빡세게 해봐. 그러면 2, 300, 3, 400 번다고. 그럼 뭐 이 정도 양으로 이만큼이 수입이 되는 걸 감이 오면 일의 일을 줄이지 말라 그래도 줄이게 돼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작은 목표? 1년의 골드, 2년의 골드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이번 주 오늘 내가 뭘 했으면
당장 내가 내일 뭘 할 건지 머리에 서 있냐는 거야. 아무리 유산화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유통자산을 만들지 않으면 권리 수익은 없어요. 그건 뜬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먼 그림보다는 이번 주 내일 내가 할 일, 그 다음 할 일, 다음 주에 할 일 미리 체크하고 그 시간을 정말 잘게 속에 써서 지금 유산화 하는 거 그 일 하면서 짜투리 시간 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거잖아. 근데 요만치 들어왔잖아 사실.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스케줄을 조절해서 주 5일이다 예를 들면 그럼 하루를 오롯이 유산화로 써봐. 어떻게 될지 결론이 전혀 달라요. 쉬죠? 네. 쉬는 날 미친 듯이 직장 생활 하는 거 딱따블로 열심히 해보라고. 사업 안 해봤잖아. 그죠? 직장 생활 한 거 말고 개인 사업 진짜 마감을 치는 듯하게 열심히 해봐라. 그럼 전혀 달라 결과가. 유산화가 이월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리미티드를 자꾸 이렇게 다음 주에 또뭐 이월 되는지 뭐 이월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감을 쳤던 일을 하는 사람, 저는 마감을 친 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 스스로 유산화 시작할 때 마음을 먹었어요. 이게 나의 아킬레스건이 되겠구나. 내 발목을 잡겠구나. 이월 되는 게. 그래서 내 스스로 마감을 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뭘 맞추고 이러진 않는데 그냥 내 나름의 이번 주가 끝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고 이번 주는. 그리고 다음 주는. 근데 그게 뭐? 복제되고 축적되고. 제가 어저께 우리 지훈한테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공부도 무슨 일도 복제되고 축적된다. 네가 지금 14년 만에 처음 하는 공부인데 이게 한두 달 했다고 확 따라잡히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친구들이 꾸준히 해왔던 그 시간이 쌓여서 지금 그 정도의 결과를 내고 있을 텐데 그러려면 뭐 그걸 따라잡고 싶으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의 강도라도 그냥 그들이랑 평행선에서라도 지속되는 게 답이다. 졸려. 미안 하고 잤어요. 근데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꼭 유산화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는 이치인 것 같고 뭐 회사를 고르는 눈이라든지 이 일을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이 일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내 곁에 두고 싶은지 그 사람의 존재로 이 일을 하시면 유산화는 고맙다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뭐라고 제 돈 벌자고 시작한 일에서 내가 내 돈 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다 하잖아. 영향력을 줘서 고맙다.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일단 뭐 요 네 가지에 집중하시고 사업은 요 두 가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이번 주 오늘 내일 모레 2, 3일 그리고 매일매일 스폰서님과 소통하시고 상의하는 거 그 작은 것들이 복제되고 축적되는 거고요.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배우는 거 가르쳐지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홈미팅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안 하면 다음 달 나갑니다. 장담하는데 지금 안 만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내일도 안 만나고요. 내년에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나의 목표를 세우심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꼭 세우셔서 오늘 내일 안으로 스폰서님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목표 플랜 세우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